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 들어볼까요? 네, 티커명이 AVGO입니다. 퀄컴과 네. 함께 글로벌 양대 반도체 설계업체로 꼽히는 브로드컴입니다. 아, 퀄컴은 익숙한데 브로드컴. 이 티커명에서는 회사 이름을 좀 유추하기가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브로드컴은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화웨이 등 스마트폰용 통신업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고 또 TV 셋톱박스나 케이블 모뎀 등의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무선 통신칩의 강자입니다. 팹리스 업계 매출 순위로는 퀄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나타냈는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내년에도 좋은 실적이 기대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AVGO 이유를 이따가 좀 들어보기로 하고 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9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월가 아이비들 전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월가에서는 브로드컴의 이번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주당 순이익을 보면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7달러 74센트, 총 매출은 13.7% 커진 73억 6천만 달러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매출이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를 보시면 바로 전 분기인 3분기에 비해서도 기대되는 상승폭이 아주 큰데요. 지난 9월 컨퍼런스 콜에서 이 브로드컴의 최고 경영자 혹탄이 일부 고객사의 패닉 바잉으로 시장의 재고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출하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매출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후에 가격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가 리포트에서도 내년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의 공통점으로 가격 결정력이 꼽히는데 여기서 브로드컴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또 이제 반도체 수급난은 올해보다 내년에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이에 따른 실적 우상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매출의 72.3%가 반도체 칩 분야이고 27.7%가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배출을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32.7%,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31.5%, 그리고 미국은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아시아의 비중이 두드러진다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어떻게 보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혹탄 CEO가 어떤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서 그동안의 인수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굉장히 놀라운데 조 기자가 다루면 항상 급등하는 조 기자가 다룬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 신화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매출이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미국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티커명하고 회사의 이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 퀄컴과 함께 미국 양대 반도체 설계업체였던 브로드컴은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거지를 둔 미국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인 아바고 테크놀로지스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바고는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고려해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명은 고수하고 티커명을 아바고의 AVGO를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제 현재 본사가 싱가포르에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도 있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회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고 경영자인 혹탄이 중국계 말레이시안이고 또 합병 이후에 중국과의 거래도 크게 늘었고 결국에는 이 자본이 중국계 자본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통신망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싱가포르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CEO가 중국계라서 중국계 기업으로 인식이 된다고요? 네. 좀 복잡한 내력의 회사입니다. 결국 이제 자본이 그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중국계로 네. 인식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정부가 견제를 중국계 네. 기업이 반도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좀 성장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좀 나뉘거든요. 예. 월가에서 보는 것도 이 팹리스 분야에서 퀄컴하고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두 회사에 대해서 비해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한 측에 있는가 하면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오히려 이 중국 시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브로드컴의 위치가 이 앞으로 미중 관계에서 브로드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 사업인 이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미중 갈등이란 변수가 커지다 보니까 브로드컴은 최근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로 더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 분석 업체인 SAS 인수를 시도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결국에는 이제 SAS 측이 매각하지 않고 우리 IPO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인수는 무산됐습니다만 어쨌든 브로드컴이 200억 달러라는 큰 자금을 투입해서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브로드컴의 앞으로 나아가려던 방향이 좀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CEO가 이제 혹탄 CEO인데요. 브로드컴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중심에 이 CE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고 시절부터 전략적인 M&A를 거듭 성공으로 이끌었고 또 2016년, 18년 CA 테크놀로지, 2019년 시만테까지 굵직한 M&A를 거듭 성공으로 이끌면서 반도체 칩 디자인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로까지 사업을 다각화시켰습니다. 앞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이 한 2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AS 인수가 만약에 성공됐었더라면 이 비중이 40%까지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브로드컴만의 M&A 전략이 따로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뭐 좋게 이야기하면 인수 후에 불필요한 사업 부분을 바로 매각합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좀 시키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가혹한 구조 조정이 잇따른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탄 CEO가 진행했던 M&A를 보면 좀 사모펀드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부서는 바로 매각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런 혹탄 CEO의 냉혹한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대량 해고로 인해서 인수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자금 운영, 기업 재무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브로드컴은 올해 회사채 발행 규모로 애플 그리고 오라클과 함께 탑3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부채를 일으켜서 M&A를 추진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매출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요. 또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에서 증가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배당으로 꾸준히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실제 꽤 잘 준다면서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현재 브로드컴의 배당 수익률이 2.58%인데요. 기술주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요. S&P 500의 전체 평균도 한 1.25%에 불과하니까 높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을 보면 브로드컴이 이제 10년째 배당을 계속 증가시켜 왔고 배당 정책이 이제 최근 12개월의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배당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 배당률이 좀 낮아졌습니다만 그동안의 지급 패턴을 보시면 12월에 항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지급에서 주당 4달러 수준으로 상향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한 이제 558달러 선에서 마감했거든요. 브로드컴 주식. 올해 들어서 한 27% 늘었고 12개월 기준으로 약 40% 상승한 수준입니다. 마침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는 뭐 업계 베스트라고 꼽히는데요. 오펜하이머의 릭 셰퍼 애널리스트가 지금까지 제시됐던 가격보다 가장 높은 65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발표될 실적을 아직 보기도 전에 목표가를 올려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릭 셰퍼는 2022년도 아마 이제 브로드컴의 수주 잔고가 200억 달러를 웃도는 만큼 아주 단단한 실적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